시장은 지금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단 말이죠. 악재도 적응을 하고 호재는 지금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 요새 그러잖아요. 불황형 소비가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2월 달에도 그렇게 시장의 뉘앙스를 좀 따라가주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금이 사는 거 사면 안 죽어요. 지금 일단 글로벌 악재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일본의 금리 인상 이 네. 정도는 아마 1월 달에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러나 지금 당장 앞에 있는 12월 FOMC 요거를 가장 그 PC 지표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안심하고 주식을 막 적극적으로 사고 뭐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에 대한 그 마인드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게 고민인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냐, 뭘 사냐 왜냐면 좋다 하는 것들 많이 올랐거든. 겁나잖아요. 그렇지. 못 사잖아요. 근데 뭘 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막 저는 진짜 용기가 없는데 막 아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막 급등하다가 아까 막 그 2차 전지 막 이런 거 막 급등할 때 순간적으로 막 급락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또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좀 트레이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사냐가 되게 좀, 그러니까 뭘 사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분들한테는. 그다음에 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나는 좋다 이거야. 시장은 바닥을 잡았고 이제 앞으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니 지금의 급등하는 그런 변동성은 나는 제어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서 버티자, 뭐 이런 케이스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좀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 하나, 그 다음에 급락한 낙폭과대주를 사서 단기 시세 및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 하나,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지금 미국도 지금 미 국채 금리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금리 같은 경우도 하한선 레인지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 레인지를 좀 올리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금리가 거의 일본은 0%인데 그 코딱지만큼 조금 올려봤자 밖에 나가 있는 돈들이 여기 금리 올렸다고 그걸 다 막 팔고 와서 엔화를 도로 사겠냐. 그 조금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서 놀리는 게 더 훨씬 수익 아니겠어요? 이건 제 마인드인가? 근데 어쨌든 간에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죠? 네. 그 조금이라도 안정된 걸 모르겠다. 그 돈을 빌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만큼 수익 낸 사람은 다시 와도 될 수도 그렇지. 있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저는 시장 변동성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꺾이게 만드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그러면 꺾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닥에서 터닝시킨 원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 다 나왔다. 지금 러시아 전쟁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그지 않아요? 한 2년 울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에서도 분명히 지금 전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사그라들었어. 관심이 뚝 떨어졌어. 네. 뭐 인재 교환한다 어쩐다 뭐 이러는 거 그냥 가끔 뉴스는 나와. 근데 러시아 전쟁 얘기는 요만큼도 안 나와. 그잖아요. 그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악재도 허재도 기간이 지나면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맨날 한 10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았는데 그게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 터지게 먹고 나면은 더 갖다 줘도 맛이 없는 것처럼 시장은 지금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단 말이죠. 악재도 적응을 하고 호재는 지금 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악재는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악재? 더 나올 게 사실은 없다. 왜냐면 여기서 미국이 12월 FOMC에서 생뚱맞게 금리 올릴 거야. 요런 말 하지 않는 이상은 글로벌 시장의 악재는 별로 없다. 왜냐면 유럽도 지금 금리 물가 피크 친 거로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 미국에 있는데 아주 경기 안 좋대요. 분위기 흐리대. 그러니까 우리 댓글로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하는 어떤 영상들 보면은 댓글 다신 분들, 미국에서 현지에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다는데 너무 지금 자기 최악이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 몇 주 전에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주식을 사겠구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미국 금리 못 올린다 이런 생각. 왜냐면 미국도 지금 제 친구가 사는 동네가 되게 부자 동네거든요. 집이 한 채도 안 나왔었대요, 매물이. 그리고 나후에 바로바로 팔렸었대. 안 팔린대.
이렇게 오픈하우스 해놓은 집들이 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제 론으로 사잖아요. 연체율이 엄청 높대요. 결국은 안 팔리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쵸. 최근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멈추고 금리를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내려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잠깐 자동차도 올라오긴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희망적인 뉴스를 보면 시장이 반응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기 안 좋아. 느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니네 코로나 때 좋았잖아. 그랬더니 막 그치 그때는 막 돈 막 주니까 신나게 썼는데 지금 별로 분위기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금리 올리겠냐. 생각해 본다라면 결국은 연준이 일부러 막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유도한 거잖아요. 이 경기 침체에 유도한 게 막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죽기 전까지만 유도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시장은 그래 이제 금리 인하만 남았다. 시점이 문제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파월이 답은 안 주겠지. 12월 달에도 답은 안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될 만한 뉘앙스의 멘트라든지 내지는 파월이 뭐라고 말해도 안 믿을 지경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시장에 악재는 없다. 다만 이제 개별 악재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말로 가니까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뭐 양도세 한도를 좀 그치. 올려주는 걸 기대하거나. 뭐 55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도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개별주들이 조금 연말에 힘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클로징 할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싫어. 그렇지. 왜냐면 괜히 하면 아 세무서에서 내 정보를 다 알겠구나. 그걸 떠나서 세력들은 나의 내가 존재? 거기에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게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개별주들이 그때 못 가, 안 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 소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 연말까지.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또 12월 달로 가면은, 뭐, 최근에 뭐 배당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배당 이슈, 사실 배당보다는 주가가 더 오르기도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양도세와 관련된 그 뭐 10억이냐, 50억이냐, 이것 따라서 중형급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또 내야 될 사람들은 정리해야 될 구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특히 올해 2차 전지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특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12월 달에는 조금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고, 그거 외에는 그 개별 종목 하나하나의 이슈, 그다음에 코스닥 기업들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막바지 나오는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올랐는데 기대치는 높아서 올랐는데 실망하는 뉴스들이 나오면 그에 반응하는 2차 전지들이 좀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죠. 많이 빠졌던 케이스였었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갖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한테 희망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게 주가에 녹아 있다라면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뭔가 멘트가 나오거나 내지는 분위기의 지표가 나온다라면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폰이 계속 안 팔리다가 중국에서 좀 요새 최근에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내년에도 뭐 전반적으로 한 4%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많이 부족하고 뭐 10몇 프로 뭐 기본적으로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오른 게 그거잖아요. 뭐 PC나 내 모바일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다가 그 안에서 직접 자체 연산을 할 수 있는 그죠? 온디바이스 기능. 요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이 온디바이스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의 용량도 커져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화야 돼야 되니까 HBM 외에도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들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쫙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런 기능 등이 첨가되면 뭐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생성형 AI를 이제 담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비용적인 부분이 클 텐데 그럼 제품 가격도 올라갈 텐데 경기는 침체라던데 살까? 과연?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싸서 저도 지금 핸드폰 3년째 쓰고 있는데 안 바꿨거든요. 네. 요 가운데 이제 줄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었다 폈다 하도 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요새 그러잖아요. 불황형 소비가 인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다 집에서 이제 밥해 먹고 외식 잘 안 하고 비싼 거 안 사고 가성비 따지고 제가 아까도 저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매니아거든요. 그 진짜 매니아인데 그게 또 슬슬 사다 보면 또 재미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가성비 있는 것들을 따지는 소비의 시대가 왔는데
굳이 내가 가성비를 안 따지고 그 비싼 제품을 살까? 이런 생각은 뭐 물론 아직 제품도 안 나오고 연구 개발해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좀 앞서갔다. 나중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비싼 것도 사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까지 다 생각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자 내기도 바쁘고 일자리는 없고 다 이런 시대잖아요. 내 일자리는 로봇이 다 뺏어가고 또 내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 뺏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살아나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궤가 맞아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지금은 금리가 못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억눌렸던 성장주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그죠? 카카오 그룹주들도 악재란 악재 다 튀어나온 다음에 되게 가볍게 올라오는 것처럼 악재가 다 나오고 나면은 되게 이렇게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튀어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고 다 갈 것 같지만 그렇게 튀어오른 종목들은 다시 또 내려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다. 시장에 큰 악재는 없지만 개별 섹터 종목들의 개별 악재들은 분명히 또 주가가 오른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뭔가가 나오면 부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치가 앞서가서 뭔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러 가지 발표되는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미스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이 또 과격하게 반대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12월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살 것이냐. 저는 뭐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거 매니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위험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저 또 박 원래 부장님. 제가 한방. 위험한 것도 좋아하지만 제 반도체도 엄청 좋아해요. 저는 반도체 갈 때 제가 엄청 주식 잘해요. 제가 못한 게 반도체 섹터만 너무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쪽만. 저희가 원래 옛날부터 IT를 원래 좋아했고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거, 이렇게 성장주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게임주도 의외로 좋아하고 뭐 그런 편인데 제가 좀 잘 못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막 급등주를 못 따라 사. 이게 참 새가슴이라서 그런지 막 요새 같은 때는 진짜 눈 딱 감고서 막 두산 질러야 로보티스 막 에코프로모티 이런 거 질렀으면은 수익 많이 났겠다 이러면서 또 껄껄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이상으로 간 종목들은 맨정신에는 사실 좀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아니 그게 또 오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도 또 오랫동안 돈 버는 게 좋은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한 번에 세게 벌고 싶은데 너무 끊어서 버는 경향이 있다. 길게 그런 부분들. 뭐라 위로를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냥 12월에 솔직히 좀 근데 바이오가 안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바이오 엄청 올랐어요. 비만 당뇨 쪽들은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들도 장난 아니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AI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그 아래에서 좀 못 오른 바이오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항체 치료 쪽들도 뭐 못 오른 종목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사실 내년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 2, 3월에 조금 그런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제 죽수는 바이오가 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사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들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좀 매매를 하는 것 중에서 뭐 삼천당자 이런 것들도 막 매매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12월 달에는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나오면 뭐 그 어떤 종목을 사도 괜찮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좀 약간 정말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 와 정말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소비주들이 많이 불쌍한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면세점도 지금 백화점도 지금 막 그렇지. 엄청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 카지노도 좀 반등하다 말고 다시 또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소비를 안 하네. 그죠? 옛날만큼 많이 안 오네. 뭐 이러니까 뭐 소비 패턴이 뭐 네. 달라졌네.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나는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나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그런 뉴스를 좀 잘 따라 보시는 게 좋고 시장이 맞다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옳다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없애고 시장의 생각을 따라가 주는 게 수익률에도 그치. 좋고 네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그렇게 시장의 뉘앙스를 좀 따라가 주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돈이 있으면 12월 달에는 지금 못 오른 종목 망가진 종목들을 좀 일부 담고 그런 게 뭐예요? 아니 근데
바이오주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일단 좀 힘들죠. 부담스러우니까 맞아요. 그거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만 네, 하고 네. 뭔가 좀 그래도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음. 혹은 만에 하나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펀더멘털이 있다. 네. 이런 좀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조선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조선주도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도크가 꽉 차고 4년치 일감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가 수주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못 갔었는데 요새는 다시 이제 또 암모니아선 수주 막 이래가면서 그러게.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계속 반응을 하는데 조선주들도 조금 변화가고 있더라. 제가 보니까 뭐 현대중공업이나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도 좀씩 변했고, 뭐 최근에 유상증객 때문에 많이 빠졌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 흡수를 좀 하고 있더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BDI 지수 엄청 오르면서 해운주들도 최근에 좀 괜찮았듯이 이게 뭔가 지표의 변화에서 좀 답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을 사야 되는데 반도체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너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렸다 숨고르기를 이용해서 살 필요가 있겠고, 지금 반도체가 아시다시피 선단 공정 쪽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성숙 과정인데 레거시 쪽들은 안 좋단 말이에요. 왜 안 좋겠어요? 지금 낸드도 디램도 가격이 오르는데 왜 오르겠어요? 공급을 줄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올랐다 해도 이익 나는 가격대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랄까 공급을 줄여버려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진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공급을 다시 늘리는 상황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 반응을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못 오른 반도체, 공정 재료 내지는 공정에 필요한 낸드나 디램 공정에 필요한 뭔가를 좀 사두면 어떨까? 제가 아까 그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 그거 봤는데 그것도 공정에 들어가는 건데 주가가 많이 빠지고 좀 올라왔는데 슬슬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 수급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 근데 차트를 보면은 네. 요즘 다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다 바닥에서 10월 말에서 다 요만큼씩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약간 이제 그 평평해지면서 약간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급락했죠.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서 이렇게 옆으로 기잖아요.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잘 봐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왔죠. 옆으로 갔죠. 이렇게 갔죠. 팔아.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졌죠. 사. 더 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안 산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빠져도 들고 있는 있고. 사람은 들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파는 거고, 들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서 빠지려고 할 때 팔아.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다시 사. 그걸 모르지. 아니 보면 알지요. 그렇지. 보면 알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알지. 지금은 그 차트상의 지지선이 만약에 붕괴된다 하면 일단 빠르게 팔자. 네. 그리고서 다시 사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고객들이나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얘들아 많이 빠진 거 중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 거, 그거를 하루 이틀 보다가 그 장대 양봉 그 중간 허리를 안 깨고 이틀 정도 버티고 다시 튀어나가는 거 사면 무조건 단기 수익을 주거든요. 제가 요새 그렇게 해서 곤란한 것들이 매매가 되게 잘 됐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 최근에 보시면 예스티 같은 경우도 반도체들 정말 다 가는데 혼자만 안 갔었거든요. HPSP랑 소송이 걸리면서.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단기에 40%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그 정도로 안 간 것들 안에서는 답이 나와요. 왜냐면 또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 다 가는데 혼자만 안 가다가 어제 그저께 거래 실리면서 쫙쫙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분명히 예전에는 그래도 한가락했었는데 이번 시세에 동참을 못한 그런 레거시형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공정 재료나 소재 이런 쪽들도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소비가 늘어난다라면은 분명히 이쪽도 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종목을 직접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그냥 차트를 몇 개 좀 볼까요? 네. 차라리. 몇 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죠. 네. 차트를 좀 몇 개 보면 요거도 조금 보니까 오늘 솔트룩스. 네, 요것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이게 21선 이렇게 터닝하면서 밟고 올라탔잖아요. 여기 61선이 하락하고 있어서 좀 여기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게 없어서 인공지능 쪽들은 저는 조금 괜찮게 보여서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거래소 쪽 아까 제가 한솔케미칼 말씀드렸죠.
한솔 케미칼. 네. 한송. 요거 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터닝해서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아침부터 사야지 하다가 끝까지 못 샀는데 여기 약간 여기 보시면 이게 연기금 제가 이거 수량으로 좀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연기금 좀 꾸준히 사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금이 사는 거 사면 안 죽어요. 아 그래요? 네. 연기금이 사는 거 사면 안 죽어요. 근데 한솔케미칼 지금 연기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거의 오른 것도 없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 한번 요 60일선 돌아섰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 아까 좀 2차 전지 중에서는 저는 나노 신소재. 네네네 요것도 좀 바닥권에 있는 거였었고 대주전자도 뭐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니까 요것도 이제 별로 올라온 게 없었고 사실은 60일선이 꺾여 있는 종목들은 크게 못 가요 바로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종목들은 크게는 못 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다 또 눌림목하고 60에선 터닝된 다음에 가는데 진짜 잘 가는 종목 살려면은 20에서 60에선 정배열되면서 쭉 바뀐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건드리면 사실은 되는데 그냥 아까 2차 전지주들이 좀 막판에 움직였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고 요거 보니까 요 선익 시스템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뭐 XR, VR 뭐 이런 걸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요거 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 밑에서 이렇게 터닝하고 20일선 찍고 오늘 거래 실리고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었거든요. 수급은 아까 안 봤는데 기금 수급은 없네요. 대신에 이제 약간 외국인 수급이랑 금융투자 쪽 수급이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차트로는 조금 하자는 없었다. 이게 좀 이렇게 거칠 게 별로 없잖아요. 요 정도 가야지만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었고 낙폭과대주들이 진짜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요새 신규 상장주들이 되게 좋잖아요. 네. 이것도 AI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생긴 종목들을 좀 찾아내면 이렇게 바닥 터닝한 것들 찾아내면 좀 쉽게 수익이 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제가 BH도 아까 봤는데 요것도 조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만 눌리면은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요거 BH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요새 제일 못 간 게 BH, 뭐 LX 세미콘, LG 이노텍 뭐 요런 뉴들이잖아요. 근데 요 BH는 조금씩 개선돼. 요 수급 때문에 아까 골라봤거든요. 네. 그렇죠. 기금이라든지 투신 뭐 요런 쪽에서 수급 좋잖아요. 그리고 요새 리포트도 슬슬 나오고 있고 근데 요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마다 눌리면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한 21,000원 뭐 언더면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올라오는데 지금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어서 한 방에는 못 뚫는데 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도 의료용 로봇 이런 쪽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래가 실린 상태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20일선 이미 터닝된 상태고 거래가 붙어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연기금이 쭉쭉 사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사모펀드랑 투신이랑 외국인까지. 그러니까 종목을 좀 찾되 좋은 거 골라놓고 수급을 봤는데 수급이 괜찮네?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완전 좋아하다가 완전 열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인데 SK인데 아 SK. 네.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SK였어요. 전에. 아 그렇구나. 이게 SK는 정말 하이닉스도 좀 좋아지고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SKC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기타 등등. 근데 지주회사류 중에서 얘네는 뭐 투자용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장기 하락했고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60일선 밑에 따라 올라오면서 이제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고 20일선 밟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막 15만 원대만 내려오면 진짜 사서 묻어야지 그런데 제가 원래 묻지는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묻어버려 그냥. 묻지는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뭐 이렇게 추세가 지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일단 그러네. 저는 차트는 일단 그림이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하여튼간 뭐 한 16만 원이 계속 지지가 돼도 잘 안 깨더라고요. 보니까 뭐 무슨 사건 사고를 일어서 하여튼 내려오는 일이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겠지만 사야 될 사람한테 좋겠지만 요 추세라면은 한번 내년까지 한번 저점에서 계속 모아서 한번 가볼만 하겠다. 저 요새 요런 생각을 조금 요거 하면서 보거든요. 진짜 알게 모르게 SDIS도 엄청 올라왔어요. 네, 진짜로 아까 저희 뭐 들어올 때 대한통운도 얘기했는데 저 진짜 대한통운도 진짜 제가 그렇게 택배를 하면서도 이 주식 왜 안 가나 그랬었는데 뭐 진짜 알리익스프레스에다 엮어가지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장기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뉴스를 만들어 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하여튼 조선주도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보실만 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 기타 등등 말했고 좀 낙폭과대주 중에서
코스닥이 좀 요새 너무 시세가 좋아서 코스닥을 많이 보는데 요것도 조금 거래량이 바닥에서 한 이틀 붙으면서 모양이 좀 괜찮아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개인들은 이렇게 일단 많이 오르면은 일단 그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른 주식들은 건드리기가 겁나가지고 눌리면 좋죠. 팔면. 눌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얘기해도 가격이 눌렸을 지금 때 고점 대비 반 토막이나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뭐라고 많이 올랐다고요?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방송 그렇지. 보면서. 네. 그죠? 근데 여기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얼추 한 60~70% 났네. 근데 뭐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종목도 뭐 지금 흐름상은 좀 괜찮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수급도 지금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더 있거든요. 최근에 그 무슨 로봇이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네. 이런 네. 급등주들 외에는 모든 주식들의 차트가 거의 반토막 아니에요? 고점 대비?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다. 맞아요. 이제 네. 여기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튈 것이냐 요거를 맞아요, 찾아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여기 좀 많이 빠진 것들을 좀 봐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좀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대장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쉴 때 좀 용감하게 자신 있게 사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향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좀 시장에 IT 주도권들을 좀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종목들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쪽에서 제일 강하게 봤던 게 가원칩스, 에디테크 뭐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 관련 것도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대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계속 보시는 게 좋고 제가 반도체 중에서 좀 지난 가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건 이제 주성이랑 유진이었었는데 이런 것들 조금 슬슬 좀 타일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시세가 몇 많이 달 오른 난 것들. 것들, 시세가 몇 달 난 것들은 조금씩 좀 줄이고 시세가 많이 없는 것들. 제가 이거 쇼테크도 보여드리지만 코스닥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너무 한 많아.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몇 개만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좀 잘 찾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막판에 좀 시세가 있었던 뭐 2차 전지류들 예,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2차 전지는 가면 올해 내내 빠졌던 중소형 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문 닫고 그렇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리 망가졌던 애들 뭐 동박도 그렇고 그죠? 전해액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첨보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되게 안 올라오는 종목인데 올라왔다 뭐 이럴 정도로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SK 아이테크라든지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사실 보시면 롯데 에너지 아무튼 이것도 많이 빠졌다. 그냥 종목의 변동성은 있고 목요일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너무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거래 붙은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박진희 부장 오랜만에 오셔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